한국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풍경, 식당에서 받은 감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까지. 왜 한 영국인 엄마가 10년 만에 아시아를 다시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줄리아 앤드류스입니다. 52살의 영국 출신 전직 미술교사죠. 10년 전 저는 홍콩의 국제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때 경험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끝없는 경쟁과 줄 세우기, 성적표 한 장에 목숨 건 학부모들의 압박감, 그리고 창의성은 찾아볼 수 없는 암기 위주의 수업 방식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죠. 교무실에서도 웃음소리 대신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절대로 다시는 아시아 쪽 교육에 관여하지 않겠다. 홍콩에서 돌아온 후 제 자신과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22살인 제 아들 토마스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 소식이 있어요. 한국의 명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한국이라고? 아시아? 다시. 토마스, 그곳은 홍콩보다 더 경쟁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닌다며? 넌 그런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니? 하지만 토마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달라요. 제 친구 민수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줬어요. K-팝, 한국 영화, 음식. 한 번만 믿어줘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한편으로는 토마스가 새로운 경험을 쌓길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쟁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학기만 함께 가보자. 네가 적응하면 돌아올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대중교통 앱을 설치하는데 진땀을 뺐고 버스에서는 교통카드가 없다고 거의 쫓겨날 뻔했습니다. 서울 도심은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안내판은 이해할 수 없는 한글 천지였죠.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빠른 말투로 무언가를 물었지만 저는 그저 어리둥절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역시나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아시아는 나랑 맞지 않아.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와 만나기로 했는데 메시지가 엇갈려 결국 저 혼자 우산도 없이 거리에 서 있게 됐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무작정 들어간 곳이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메뉴판을 볼 수 없어 가장 먼저 보이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제육볶음이라고 하더군요. 뭘 기대하겠어. 그냥 따뜻한 밥이면 충분해. 하지만 한 입 베어 문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 부드러운 고기와 아삭한 야채의 조화, 거기에 고소한 참기름 향까지.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반찬들 우엉조림, 무생채, 따뜻한 된장국. 작은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한 그릇을 시켰을 뿐인데 마치 작은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낯설기만 한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에서의 기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작은 식당의 아주머니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할 때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더 환하게 웃으며 또 오세요 라고 대답하셨죠. 비가 그친 거리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내가 알던 아시아와는 조금 다른 곳일지도 모르겠다고요. 토마스가 다니는 대학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려 했어요. 영국에서처럼 샌드위치나 샐러드 정도를 기대했죠. 하지만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학식을 먹어봐요. 엄마가 놀랄 거예요. 학생 식당이라니. 영국의 대학 식당을 떠올리니 냉동식품을 데워 내놓는 정도의 맛없는 음식이 생각났어요. 기대 없이 따라갔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긴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줄이 긴데 정말 괜찮을까? 토마스는 웃기만 했죠. 메뉴판에는 여러 종류의 식사가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백반을 선택했어요.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4,000원. 영국 파운드로 약 2.5파운드 정도. 런던의 대학 식당에서는 샌드위치 하나도 그 가격에 살 수 없어요. 토마스, 이 가격 맞니? 혹시 학생 할인가? 아니요, 모두에게 같은 가격이에요. 대학 식당이니까요. 트레이를 들고 밥을 봤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흰 쌀밥, 김치찌개, 그리고 무려 4가지 반찬이 나왔어요.
가지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작은 생선구이까지.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그 맛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이게 정말 학교 식당 음식이라고. 토마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싱긋 웃었어요. 엄마,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영양 균형도 생각하고 매일 메뉴가 다르게 나와요. 옆 테이블의 학생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분주하지만 어딘가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영국의 대학 식당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달랐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가격에 이런 식사를 상상도 못해요. 제가 말했죠. 런던 대학 식당에서 이 정도 먹으려면 최소 8파운드는 줘야 해. 식사를 마친 후 토마스가 학교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열려 있고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널찍했습니다. 모든 강의실에는 최신 기술이 갖춰져 있었고 캠퍼스 곳곳에 작은 정원들이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이 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게 어떤지 이해가 되어 제가 말했어요. 토마스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건물 하나를 지나가는데 한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홍콩에서 본 수업은 항상 일방적인 강의식이었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저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어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일부는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고 또 다른 학생들은 카페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경쟁적이고 압박감 넘치는 분위기를 예상했던 저로서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토마스, 네가 말한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은 어디 있는 거니? 아, 그건 주로 초중고등학교와 입시 과정에서 그래요. 대학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물론 여전히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요.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벤치에 앉았을 때 저는 잠시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토마스가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뭉클했죠. 홍콩에서의 경험만 떠올리며 한국 교육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말을 고르느라 잠시 멈췄죠. 네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서 기뻐.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단 하루 만에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국의 교육 환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아마도 이 여행은 저에게도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수업과 과제로 바빠지면서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조금씩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죠. 지하철 앱을 다운로드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영어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한국인 수진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주부였죠. 수진 씨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모임을 주최하고 있었어요. 줄리아 씨, 미술 교사셨다고요? 우리 미술 수업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10년 동안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의 따뜻한 권유에 이끌려 동네 문화센터의 성인 미술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은 저보다 젊은 직장인들이었죠. 강사분은 친절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오늘은 자연을 주제로 한 수채화를 그려볼 거예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죠. 옆자리의 여성 지수 씨는 가끔 제게 영어로 질문을 던지며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줄리아 씨, 영국에서는 이런 성인 취미 수업도 있나요? 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수업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강사님의 꼼꼼한 지도와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제 편견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하면서 반 친구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림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했죠. 특히 지수 씨는 제게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절기와 명절, 음식의 의미 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토마스에게만 얘기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생일날 아침 토마스는 작은 선물과 카드를 건네며 축하해 주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 엄마. 평소와 같이 미술 수업에 참석했어요.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강사님이 갑자기 잠시만요.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뒷문이 열리더니 지수 씨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를 한국어와 영어로 부르기 시작했죠.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번 수진 씨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달력을 보면서 생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생일이 쓸쓸할까봐 작게나마 준비했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일할 때도 심지어 영국에서 교사로 지낼 때도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동료 선생님들과 형식적인 축하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인인 제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해주다니.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작은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서툰 영어로 쓰인 카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줄리아 선생님 항상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당신의 그림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수업이 끝난 후 지수 씨와 몇몇 학생들이 저를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생일상을 차려주었죠. 미역국부터 시작해 갈비찜, 잡채, 전 등 다양한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지수 씨가 설명해 주었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먹었던 음식이라 생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들은 나를 진정으로 환영해주고 있구나. 홍콩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외부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여기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생일은 처음이에요.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줄리아 씨가 우리 반의 일원인걸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토마스에게 물었어요. 너도 이런 경험 많이 했니?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거?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한국인들은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게다가 외국인에게 더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생일 파티라는 작은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었죠. 홍콩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가 한국 대학교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잘 적응하는지 걱정하며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토마스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수업에서 발표를 꺼리고 질문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룹 프로젝트에서도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친구도 몇 명 없었고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토마스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어느 날 토마스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날 본 모습은 제가 아는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 중간에 토마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죠. 이론적 접근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변해 주셨고 그 후에도 토마스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수님 주변의 몇몇 학생들과 함께 남아 추가 질문을 했죠. 토마스, 너 정말 놀랍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 봐. 토마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교수님들은 질문을 정말 환영해요. 수업 후에도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이후 토마스의 학과 모임에도 참석해봤어요.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섞여 있었는데 토마스는 그 중심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어 몇 마디를 섞어가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여기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 제가 물었죠. 네, 스터디 그룹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매주 함께 공부하고 주말엔 서울 구경도 같이 다녀요. 영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어요. 토마스는 늘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미술반 친구인 지수 씨에게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 교육은 함께하는 공부를 중요시해요. 스터디 그룹 문화가 발달해 있고 선후배 간의 멘토링도 활발하죠. 혼자 잘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편이에요. 교수님과 토마스의 관계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차를 준비해 주시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선 교수와 학생 사이가 위계적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토마스가 설명해 주었죠. 물론 존경과 예의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요즘 교수님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지도 교수님은 매주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며 학업 이외의 고민도 들어주세요. 영국의 대학에서는 교수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메일로 예약을 하고 짧은 상담 시간에 급하게 질문만 하고 오는 정도였죠. 이런 문화적 차이가 토마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토마스의 한국인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놀러 왔어요. 민수, 지원, 그리고 유나까지 모두 밝고 예의 바른 학생들이었죠. 놀라웠던 건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었어요. 집들이라며 과일 바구니와 수제 쿠키를 건네주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이렇게 선물을 가져가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빈손으로 방문하는 것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대학 생활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어요. 토마스가 어떻게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이야기해 주었죠. 토마스 형이 발표할 때 정말 놀랐어요. 지원이 말했어요. 처음엔 조용했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에요.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토마스에게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 영국에서는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잖아. 뭐가 달라진 거니? 토마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영국에서는 제가 항상 외톨이 같았어요. 질문하면 왜 모르지? 라는 시선을 느꼈고 발표하면 너무 나대는 건 아닐까 하는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질문은 배움의 과정으로 존중받고 참여는 격려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미국과 영국에서 토마스는 항상 외로워했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마치 새로운 날개를 단 것처럼 자유롭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엄마, 처음에 한국 오는 걸 반대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완전히 틀렸던 것 같아. 너를 보면서 한국 교육의 다른 면을 보게 됐어.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문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 이런 것들이 너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토마스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도 한국에서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죠.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째, 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작은 학원이었죠. 이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강사님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자유 토론을 제안하셨어요. 각자의 나라와 비교하며 장단점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한국 학생들은 정말 암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이 말했어요.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은 항상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캐나다에서 온 소피아도 동의했죠. 맞아요. 그들의 집중력과 학습량은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암기에만 의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될 때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홍콩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아시아 교육의 핵심은 외우기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한국인 학생이었던 지은 씨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한국 교육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일 때는 주로 암기였지만 요즘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녀의 말에 호주에서 온 다니엘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교육이 심하고 입시 위주 아닌가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건 여전히 큰 문제예요. 하지만 암기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려워요. 지금은 암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응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죠. 이 말에 저는 토마스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는 한국 대학에서 단순한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가 많다고 했었죠. 제 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했죠.
한국 대학에서는 암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정보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육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은 철저한 암기와 반복 학습이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점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그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토론이 계속되면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주는 암기력의 이면에는 훈련된 학습,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배우고 집중력을 기르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저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라고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온 에밀리가 말했어요. 그들은 목표 설정부터 시간 관리, 자기 평가까지 매우 구조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토마스의 한국인 친구들이 함께 공부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계획표를 만들고 서로 퀴즈를 내며 어려운 개념은 함께 토론했죠. 단순히 책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협업 능력도 인상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제 아들 친구들을 보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스터디 그룹은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 토론을 통해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암기의 민족이라는 표면적인 인식 너머에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토론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한국 교육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내가 말했던 것들이 많이 이해가 돼.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토마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한국 친구들이 교과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토론이나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기초가 탄탄하니까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교육의 진짜 힘은 암기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을 실전에서 풀어내는 방식에 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 나라는 기억보다 해석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챕터 6달의 영상편지, 그리고 한국 엄마들과의 전쟁. 한국에 온 지 6개월 영국에 있는 딸 에밀리에게서 영상편지가 왔어요. 엄마, 토마스 오빠한테 너무 공부 압박 주지 말아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감명받아서 저한테까지 그런 스타일로 바꾸려 한다던데. 당황스러웠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나요? 토마스에게 물어보니 그는 제가 한국 교육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에밀리가 오해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미술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녀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을 다녀요. 저희 아이는 중학생인데 밤 11시까지 공부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아이들의 행복과 균형 잡힌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경직되었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현정 씨는 자신도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했고, 영주 씨는 다른 엄마들이 다 시키니까 불안해서 따라가게 된다고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도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엄마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사회적 압박과 불안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현정 씨,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네요. 모든 부모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잖아요. 교육 간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 우리는 모두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또 다른 문화적 이해의 순간이었어요. 토마스가 다니는 대학의 국제 캠퍼스가 있는 송도를 주말에 방문했어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송도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높은 현대적 건물들, 넓은 도로와 자전거 길, 공원과 수로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 디지털 패널, 자동 압축 쓰레기통, 마치 SF 영화 속 도시 같았어요. 캠퍼스는 더 놀라웠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 건물들, 디지털 안내 시스템, 최첨단 연구실과 24시간 개방되는 도서관.
토마스의 지도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토마스도 벌써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곳의 시설은 영국이나 미국의 유명 대학보다도 앞선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교육을 통한 발전을 항상 중요시해왔어요. 특히 최근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죠. 행정관 건물에서는 학생들이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여기는 마치 미래의 대학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하며 토마스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눈이 열렸어. 한국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니 놀라워. 토마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단순히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아니라 많은 면에서 교육 선진국이에요. 한국에 온 지 1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교육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1년 동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었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에밀리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오기를 희망했죠. 미술반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뜻밖에도 제가 시작한 한국 교육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서툴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죠. 한국의 교육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신선하네요. 저도 아이와 함께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채널이 성장하면서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심지어 한국교육부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이곳에는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마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1년 더 한국에 머물기로 했고 에밀리도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올 예정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여행은 단순한 아들의 대학 적응 도우미 역할을 넘어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는 여정이었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젠 나도 한국 교육의 팬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나누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